저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에 빠져서 미쳐버린 남자, 누에야 사랑해 이주환 누에연구소의 이주환입니다.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오늘은 누에 사육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누에와 사랑에 빠져서 반려동물로만 키우다가 드디어 꿈으로만 여기던 누에 농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에를 좋아하게 됐던 계기를 생각해보면 저희 지도 교수님이 우리나라 누에의 1인자이십니다. 교수님 실험실에 찾아갔다가 실습 수업을 듣게 되었고 누에 사육 실습을 하면서 누에에 대한 매력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열대어, 거북이, 금붕어, 새우 여러 가지 생물들을 키우면서 정말 즐거운 생물 생활을 했었는데요. 누에를 만나고 나서는 누에의 매력에 빠져서 그때부터 계속 누에를 매년 한 번 이상씩 키웠었습니다. 누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키워주지 않으면 알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가 끊겨서 매년 꼭 키워줘야 되는데요. 그때는 길가에 있는 뽕, 밭두렁에 있는 뽕들을 따서 먹이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실습 수업을 하면서 누에를 컨트롤하고 누에가 생체 제어가 되는 것들을 보고 와 진짜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연구실 생활을 하게 됐고 석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실습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누에가 징그럽다며 수업에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자기한테 배당된 누에를 키우면서 누에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고 생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걸 보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런 생물 수업은 꼭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요. 정말 놀랐던 점은 개미나 벌레를 보면 발로 밟던 친구들이 벌레를 그냥 살려준다든지 징그러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누에 농부를 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누에를 주제로 한 교육을 꼭 해야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누에 실습 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에가 왜 사람들을 순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들고 곤충에 대한 혐오감을 없어지게 만드는지, 정말 도대체 그 매력이 뭔지 오늘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에는 한 생명이 시작하고 끝나는 한 사이클이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세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40일 동안 누에를 키우면서 이 생명 한 종류의 시작과 끝을 관찰한다는 것이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 생명의 신비로움 같은 것들을 몸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누에는 다른 동물을 해칠 수 있는 신체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곤충 하면 무섭고 딱딱하고 징그럽다는 느낌이 많았는데요. 누에같이 부드럽고 갈퀴나 이빨이 없는 이런 곤충을 접하고 나면 아, 곤충이 무서운 게 아니구나, 혐오스럽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누에를 보고 아이들이 징그러워, 선생님 치워주세요 라고 하다가 1시간만 지나면 누에야 사랑해, 내 누에 이름은 뭐 예쁘니 귀요미 라고 하면서 누에를 만지고 쓰다듬는 모습을 보면 그때마다 생명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에는 뽕잎만 평생 먹고 자랐고 뽕잎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먹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뽕잎만 먹고 자라서 누에를 키우면 오히려 자연의 냄새, 향긋한 풀 냄새가 납니다. 마지막으로는 누에가 오령이 되어서 아주 큰 누에가 되면 뽕잎을 먹을 때 사그락 사그락 토독 토독 비 오는 소리처럼 빗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건 바로 누에가 턱으로 뽕잎을 갉아먹는 그러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누에를 많이 키우다 보면 밖에 비가 오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만큼 누에를 키울 때는 빗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까지 4가지 감각을 발달시켜주고 미각 같은 경우에는 누에를 먹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아직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먹는 수업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4가지
감각을 자극하면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 생명의 신비로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좋은 누에를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누에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아직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 안 하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누에 키우기 키트로 자녀분들에게 아주 뜻깊은 선물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누에는 평균적으로 24도에서 29도 사이에 영별로 다른 온도를 케어해주면서 사육을 하고요. 습도는 60에서 80%의 습도를 오가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정에서 온도를 24도에서 29도 사이로 맞춰준다든지 습도를 60에서 80%로 맞춰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육 온도는 24도 내외, 사육 습도는 50% 내외로 사람이 사는 환경에서 사육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도와 습도,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뽕잎입니다. 뽕잎을 얼만큼 어떤 크기로 주느냐, 어떻게 보관하느냐, 얼마나 자주 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누에가 건강하게 클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좌우됩니다. 가위나 칼을 사용해서 누에의 몸통 길이만큼 정사각형으로 뽕잎을 잘라서 누에 머리 위에 올려주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에는 자기 몸 길이의 10배에서 15배 정도 되는 반경을 이동할 수 있는데요. 뽕잎을 누에 몸통 길이만큼 사각형으로 잘라서 주면 누에가 자기 상체만 움직여도 바로 뽕잎 모서리를 찾아서 이렇게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뽕잎을 주는 양이 얼마인지 항상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것은 누에의 마리수, 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딱 한 마리의 무게를 알려드린다고 해서 그 누에를 키우는데 그렇게 무게를 달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에는 밥을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줍니다. 그런데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게 되면 점심때 못 줄 수도 있죠. 그럼 아침, 저녁에 많이 주시면 됩니다. 주는 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아침에 뽕잎을 줬습니다. 뽕잎은 누에가 모여있는 자리 반경 범위만큼 뽕잎을 뿌려주는데 누에가 살짝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뽕잎을 뿌려주면 됩니다. 살짝 보일락 말락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번 밥을 줄 때의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뽕을 내가 한 줌 이만큼 줬어요. 저녁에 왔는데 뽕잎이 하나도 없고 뽕잎 줄기만 남아있어요. 누에들이 배가 고프면 머리 상체를 들고 고개를 막 흔듭니다. 그러면 아침에 준 밥이 모자랐다는 거죠. 아침에 준 밥보다 1.5배 더 많이 저녁에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봤을 때 뽕잎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아침에 주는 밥을 다시 전날 아침에 준 밥의 1.2배에서 1.3배 정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조절 방법입니다. 누에가 직전에 먹은 밥의 양을 체크하면서 뽕잎을 늘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터득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령이 되면 굳이 뽕잎을 썰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령은 손가락 길이만큼 정도 크기가 되는데요. 뽕잎이 보통 손바닥 반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에가 얼마든지 움직여서 금방금방 뽕잎을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령은 얇은 뽕잎 줄기까지도 먹는 아주 대식가입니다. 그래서 오령이 되면 그때부터는 밥을 줄 수 있는 최대한 많이 주셔서 빠르게 키워주시면 고치를 잘 짓고 건강한 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전문적이고 깊은 누에 사육 정보에 대해서 여러 편에 나눠서 컨텐츠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4일 수원에서 열리는 코리아 애니멀 포럼의 하이농장도 참석을 합니다. 어린이날 선물 키트를 구매하실 수 있으니 할인된 가격에 현장에서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환 누에 연구소는 생물에 대한 올바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